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방역당국의 병상 확보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감염병 대응 때문에 응급수술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도 생겼습니다. 20대의 무증상, 경증 환자로 분류된 3명입니다. 원주시는 지역 확진자들을 원주 의료원으로 입원시켜 왔는데 추가 발생할 중증 환자들을 위해 경증 환자를 자택에서 치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자가격리하면서 원격 진료 수준으로 아주 증상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들이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족도 아무도 없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원주시는 젊은 층의 경증, 자택에서 혼자 거주하는 등의 조사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병상 52개 가운데 48개, 92%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원주 의료원에는 추가로 응급병상을 확보해 대응한다는 계획. 강원도와 원주시 계획과는 달리 원주 의료원에서는 더 이상 병상 확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관계자들은 치료가 시급한 다른 응급 환자들을 내보내고 코로나19만 전담하긴 어렵다면서 속히 경증 환자를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증상 경증 환자라도 언제든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가치료 방침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종합병원들은 감염병 대응 지침을 지키며 응급수술 골든타임을 지키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원주에서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가 병원 이송 1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된 뒤에야 수술이 진행된 건데 병원마다 의료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쪽에서는 치료 병상이 부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응급수술 대응이 어려운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어제부터 원주시에서는 일상적인 사생활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춘천은 첫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온 뒤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이 되기도 했는데요. 동선 확인에 대해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남부초등학교 확진 학생 2명은 60대 확진자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고창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춘천 확진자들의 동선 조사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연령대와 성별, 성씨는 물론 동행자들과 이들 간의 가족 관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반면 춘천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춘천 18번 확진자라고만 돼 있고 상호명과 방문 시간대 정도만 공개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들 간의 정보 공개에 차이가 나는 건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에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거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실무진의 고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파트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으로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다 보니까 조심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정보가 다른 지역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이제 자꾸 비교가 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죠, 그게.
특히 춘천 21번 확진자까지 발생하자 시청 홈페이지는 접속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춘천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2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춘천시의 재난 문자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게 되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춘천시청 홈페이지가 4시간이나 접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내 문자는 물론 추가 확진자의 동선 문자도 뒤늦게 발송돼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늘어나자 등교 인원을 줄이는 긴급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교생 60명 이하와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는 내일부터 2주 동안 등교 학생을 3분의 1로 줄여야만 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강원도 내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초등학생 3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4명, 특수학교 1명, 교직원 2명입니다. 춘천과 원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를 우려한 강원도 교육청은 등교 학생 수를 줄이는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도 학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교 학생 수를 3분의 1, 고교 1, 2학년은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일주일 전 3분의 2로 유지하라던 공고를 강화한 것입니다. 다만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합니다. 입시를 앞둔 고3의 등교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만 다닐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역시 9월 11일까지 휴원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에서도 사회적 접촉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및 소모임, 종교활동, 타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여름방학 전까지 2명에 불과했던 학생, 교직원 감염자가 최근 6배가량 늘어나자 학교가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교육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엊그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긴급 폐장했습니다. 그늘막 대여나 샤워시설 운영 등이 중단되면서 막바지 물놀이에 나선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동해안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변 입구에 해수욕장 조기 폐장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렸습니다. 대여용 파라솔과 튜브는 자취를 감췄고 해양 레저 시설들도 텐트를 철거하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은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예정보다 일찍 폐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놀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전하면서 수상안전 구조 요원들은 당초 폐장 예정일이었던 이달 말까지 배치돼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인 출입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목 밴드 부착 등도 계속됩니다. 조기 폐장을 한다고 써 있어가지고 아예 못 들어온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해수욕만 안 하면 마스크 잘 쓰고 사진만 찍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폐장 사실을 모르고 온 사람들은 샤워 시설이 닫혀 있고 그늘막도 없어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파라솔이랑 비치 같은 거 정도는 좀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모르고 오신 분들 저희 말고도 많으셨었거든요. 동해안 각 시군은 갑작스런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해변 일대 방역과 수상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셔가지고 입수는 가능하신데 근데 아무래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방역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피서 절정기에 장마가 이어지고 코로나19로 일주일가량 앞당겨 폐장하면서
도내 6개 시군 해수욕장의 이용객은 362만 명으로 작년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 사회까지 확산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는 또다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재개장 한 달 만에 문을 닫으면서 폐광 지역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입구에 휴장을 알리는 글이 공고됐습니다. 지난 21일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휴장 기간은 일단 일주일로 정했지만 재개장 시기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토요일 6시까지 휴장을 결정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방역 당국의 지침 변화에 따라서 개장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 달 온전히 영업을 한 것은 1월뿐이라 영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적자를 내면서 상반기 영업 적자 규모만 2,906억 원입니다. 카지노 영업이 또 어렵게 되면서 강원랜드의 올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확실시되면서 카지노 순이익금 25%로 매년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주주인 폐광지역 시군에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정도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성군은 매년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재원 990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강원랜드에 의지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변 상권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도 걱정입니다. 제 입장은 안타깝지만 우리 폐광 지역은 페트법을 영국법으로 추진하는 등 폐광 지역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랄 뿐 상황을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 보니 폐광 지역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산림복지시설의 실내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 중단되는 곳은 유아숲 체험원 11곳과 도시숲 3곳을 포함한 영서 지역의 시설 22곳 등 북부산림청 관내 산림복지시설 55곳입니다. 산림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재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삼척 맹방해변의 시스포빌 리조트가 인근에서 진행 중인 화력발전소 항만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시스포빌 주식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삼척 블루파워의 항만 공사 때문에 해변이 심각하게 침식돼 관광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은 오는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본 예산과 1, 2차 추경으로 인한 3,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앞두고 5,824억 원을 증액하는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에 116억 원, 플라이 강원 운항 장려금 30억 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15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추경에서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점을 감안해 취소나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의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철원에 이어 화천과 양구, 인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춘천시 동면과 남면, 남산면, 홍천군 홍천읍과 화촌면, 그리고 영월군 영월읍과 남면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생계수단의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는 이번 수해로 인해 1,0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1,895억 원의 복구비가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강원도는 시군보건소와 의료원 등 26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응급 환자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시군보건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진료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번 달 양양공항의 이용객이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양양공항의 이용객은 모두 4만 631명으로 지난달 전체 3만 5,530명보다 많았고 하루 평균 1,7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는 금, 토, 일 주말에 61%, 2만 5천여 명이 집중됐으며 특히 광복절 연휴에 7,765명이 몰렸습니다. 양양공항에는 현재 플라이강원과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등이 제주와 부산, 광주와 대구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섭니다. 춘천시 의회는 어제 304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된 의암호 선박사고 구성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해 1명은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정수시설이 제 역할을 못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은 인제 서화면에 다시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 6일부터 서화 상수원 취수원인 가령천이 흙탕물로 오염되면서 서화면과 북면 지역에 1,690세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었지만 보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인제군은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59개 수질검사 항목에 거쳐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내 음식점 28곳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리조트와 호텔 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식 뷔페와 야외 바베큐장을 운영하면서 육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곳은 형사 입건하고 단순 원산지 표지 위반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84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상담과 관찰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이 만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서와 학생 교육을 위한 자료를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부인과의 접촉이 덜한 산행을 즐기는 등반객들이 늘어나면서 산림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